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매거진입니다. 전라북도의 혼인율과 출산율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비혼과 만혼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요. 각 지자체에서 출산 장려금을 확대하는 등 대책을 내놨습니다. 첫 소식 전예은 기자입니다. 작년 11월 출생아 수가 역대 최저 수준인 2만 7천 명에 불과 2015년 12월 이후 24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17년 11월 인구 동향을 보면 11월 출생아 수가 전년 동월 대비 11.2%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한 지난해 11월 혼인 건수는 25,400건에서 24,600건으로 3.1%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비혼, 만혼, 딩크족의 증가 등이 근본적인 원인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기존 둘째 자녀부터 지급했던 출산 장려금의 지원 대상과 지급액을 확대하는 등 대책에 나섰습니다. 특히 경기 여주와 전북 남원, 충북 괴산은 셋째 출산 시 1,000만 원을 지원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대폭 줄이기로 했습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출산 장려금을 높이는 게 아닌 근본적인 출산 장려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KLN 전예은입니다. 점점 악화되는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서울시와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취업준비생과 창업준비생 등 150명이 모인 가운데 청년 일자리 토크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현장에서 느끼는 취업 준비의 어려움과 일자리 창출 방안을 공유했습니다. 서울시는 청년들의 의견을 올해 청년 일자리 대책 등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초대형 새만금에서 전주간 고속도로 건설 공사가 발주를 앞두면서 지역 건설업계에 뜨거운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공사가 대형 건설업체들의 잔치상이 될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장소라 기자입니다. 새만금 전주간 고속도로 공사에 지역 건설업체가 소외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새만금 전주간 고속도로 공사는 도급 금액이 총 2조 원대에 달하는 초대형 프로젝트입니다. 이 가운데 전북 지역 건설업체에 해당되는 공사 구간은 전주 원당에서 완주 구의의 5.4km 구간과 전주 색장에서 완주 상강까지의 3.9km 구간으로 모두 합해 5천억 원대의 규모입니다. 하지만 이번 공사가 타 지역 대형 건설 업체들의 잔치상이 될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타 지역 대형 건설 업체와 같은 조건에서 경쟁하기에는 영세한 건설 업체가 많은 전북 지역 건설 업체가 열세하다는 전망 때문입니다. 새만금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새만금 지역에 실시되는 사업은 지역 건설업체 우대 기준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이번에 시행되는 새만금 전주간 고속도로는 전체 노선이 새만금 지역에 포함되지 않아 새만금 특별법 고시에 따른 지역 건설업체 우대 기준이 적용되기 힘들다는 것이 한국도로공사 측의 설명입니다. 이에 전북도는 지역업체 우대 기준 적용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새만금 외지역에서 이루어진 사업이나 새만금 동서 이축과 연결되는 도내에서 이루어지는 새만금 사업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도로공사에서도 새만금 우대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KLN 장소라입니다. 대구광역시는 올해 교통 분야에서 스마트 기술을 적용한 첨단 정보화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교통안전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지능형 교통 시스템 구축, 운영과 버스 운행 관리 시스템 기능 개선 및 장비 교체 등을 추진합니다. 또 지능형 주차 시스템 구축 통합 관리와 택시 영상 기록 장치 장착 사업 등이 해당됩니다. 전북 익산의 각종 드라마와 영화 촬영장으로 각광받는 곳이 있습니다. 최근 흥행을 이끌었던 신과 함께 촬영으로도 유명한 곳이죠. 익산 교도소 세트장이 홍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홍재희 기자입니다. 폐교를 활용한 영화 세트장인 전북 익산의 교도소 세트장이 각종 드라마와 영화의 촬영장으로 각광을 받으면서 홍보와 지역 경제에 효자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영화 세트장인 교도소 세트장은 지난 2005년 익산시가 폐교된 성당초등학교 남성분교를 영화 세트장으로 건립, 지강원 사건을 다룬 영화 홀리데이를 촬영하면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교도소 세트장을 찾는 관광객은 지난 2015년 34,220명, 2016년 26,049명, 지난해 102,926명으로 전년 대비 395%, 한 해 동안 4배의 관광객이 급증했습니다. 익산 교도소 세트장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위해서 관광객이 직접 막루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을 보강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소법정도 만들어서 관광객이 직접 법복을 입고 법관이 되어보는 체험 시간을 마련해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또 현재 상연 중인 드라마 2판, 4판, 의문의 일승을 비롯해 신과 함께 등 지난해 총 16편의 드라마와 영화가 촬영됐고 세트장이 생긴 이래 현재까지 총 250여 편의 드라마와 영화의 무대가 되고 있습니다. 교도소 세트장 하루 요금은 200만 원으로 지난 2015년 3,100만 원, 2016년 6,600만 원, 2017년 5,500만 원의 임대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익산시는 올해 사업비 5억 원을 들여 관람용 막루, 학교 동네 소법정, 소장실 세트장을 설치하고 세트장 바닥을 보강하는 등 관광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입니다. 또 내달부터 운행이 개시되는 익산 순환형 시티투어 코스에 교도소 세트장을 경유하여 관광객들의 편의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K랜 홍재입니다. 경기도 화성 산란계 농가에서 검출된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고병원성으로 확진되면서 주말 동안 방역 강화에 나섰습니다. 또한 밀양 화재로 도민들의 불안이 커질 것에 대비해 설 명절 전까지 화재 예방 점검도 강화합니다. 경기도는 먼저 고병원성 AI 확진 판정을 받은 화성시 팔탄면 산란계 농가 매몰 작업을 완료한 데 이어 발생 농가 500m에서 3km 내 한 개 농가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까지 마쳤습니다. 또 도내 17개 시군 152개 지점에 AI 방역용 과속 방지턱과 안내판 표시를 설치해 도로 방역을 강화했습니다. 아울러 도는 26일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 발생 직후 도내 34개 소방서에 안전관리 강화 지침을 보내 화재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했습니다. 프로농구 전주 KCC 이지스의 홈구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전주 실내체육관은 지어진 지 40년이 넘었는데요. 안정성 검사에서 C등급을 받는 등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최근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김경모 기자입니다. 전북 전주시가 실내체육관을 리모델링하려던 계획이 틀어졌습니다. 전주시는 노후화된 실내체육관을 국비 확보를 통해 관람석을 늘리고 부대시설 등을 개선하는 증개축 사업 계획을 올렸으나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전주시는 신축하는 방안을 포함해 사업을 전면 재검토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전면 재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이제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방향 설정을 해가지고 진행을 할 계획이고요. 증개축이 어렵다라고 본다고 하면 이제 신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오픈해서 전주 실내체육관은 지어진 지 40년이 넘어 노후화에 따른 우려가 있었습니다. 관람석 확장을 비롯한 개선 요구도 뒤따랐습니다. 이곳은 프로농구팀 전주 KCC 홈구장으로 사용되고 있어 이번 사업에 대해 농구팬을 비롯한 시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랜 김경모입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이 온라인과 오프라인 등 다양한 유통 채널을 통해 국내에 유통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해외에서 리콜된 결함이나 불량 제품의 국내 유통 여부를 모니터링해봤는데요. 106개 제품 관련 사업자에 대해서 판매 중지나 무상 수리, 교환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시정 권고했습니다.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이 유통되는 경우는 미국이 55개로 가장 많았고 일본과 캐나다, 호주 등의 순이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표준 모델을 마련했습니다. 광주시는 풍암초등학교와 북구효동초등학교 등 2개 교를 선정해서 운영에 들어가는데요. 이를 위해 학교 일대에는 3월 초까지 고원식 횡단보도가 설치되며 노란 신호등, 태양광, 어린이 보호구역 표시나 컬러 노면 포장 등이 시행됩니다. 울산광역시가 지역기업에는 우수 인재를,
청년에게는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의 내일이 있는 프로젝트 141청년 더하기 릴레이 운동을 본격 추진합니다. 울산시는 29일 7개 기관과 단체, 울산 온산 국가산단 141청년 더 채용하기 양해각서를 체결했는데요. 141청년 더하기 릴레이 운동은 캠퍼스 리크루트 투어나 중소기업 직업체험관 운영 등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오늘의 단신입니다. 교통사고가 교차로나 혹은 사거리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는데요. 여러 방향에서 차량이 엇갈려 오가다 보면 예기치 않은 접촉사고 등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교통사고가 잦은 곳을 대상으로 개선 사업을 진행했는데요.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66%, 교통사고 건수는 30.1% 줄어들었다고 발표했습니다. 환경부는 절수형 변기 및 수도꼭지에 대한 절수 기준을 명료화하기 위해서 수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지난 29일부터 시행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신축 건축물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절수 설비 기준 가운데 변기에 대한 수압 기준을 추가하고 변기, 수도꼭지 절수 기준 중 일부 모호한 부분을 구체화했는데요. 또 기존 절수 기준 중 구체화가 필요한 부분도 개선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매거진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